성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걸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성병에 걸리시게 된다면은 배우자의 안전을, 건강을 위해서라도 언제라도 이제 숨김없이 서심탄회하게 서로 말씀을 나누시는 게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생각하실 때는 이제 얘기를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하시기가 정말 이제 난감하실 건데요. 미국에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자신의 그 어떤 질환 상태를 고백했을 때 생각보다 이제 솔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가산점이 주어지면서 오히려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좀 더 구축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성병에 걸렸다는 걸 갖다가 알리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성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에 걸린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유발이 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합병증 때문에 골반염이라든지 또는 자기도 모르게 불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임신하는 경우에는 사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면은 빨리 그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을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 어떤 성관계를 가졌었는데 이제 결혼은 이제 못하게 된 상황이고 그 상대방한테 이제 성병을 얻었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고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이 병이 이제 그 사람한테 온 게 아니냐라는 어떤 검사들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병원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보통은 그 상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가 질환이 있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관계를 가졌고 상대방이 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상해죄 또는 HIV,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인 미수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꼭 법적인 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일단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시간 약속을 정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을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그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화를 한다던가 문자를 보낸다던가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하는 것은 본인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보통 1.5배가 된다는 WHO 연구 논문의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헤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일일이 다 연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서비스 중에 하나는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상대방에게 성병의 가능성이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들도 온라인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글 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랑 상반되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대방이 아는 것이 좋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질환 전파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를 사용해서라도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전반적인 공중보건 건강에서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선 달콤한 말도 있고 투닥투닥 싸우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분명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건강을 위하신다면 좀 더 용기를 내서 서로 같이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권유드립니다.